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대.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지구과학의 김동우입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따뜻하고 날씨 낮에 너무 더워요. 이제 덥고 활동하기 너무 좋은 그런 봄이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아마 이미 퍼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 봄이 오니까 잠 오거든. 잠 자야지. 자면 수업 하나도 못 들어요. 그래서 누가 있다? 운동하는 지구과학이 있습니다. 인강으로 또 채우시고, 그렇다고 수업을 듣지 마라 소리가 아니라 수업도 열심히 듣고 정신 차려서 뭐 운동하는 지구과학도 좀 들어주면 더 좋다 뭐 이런 거고, 봄이 됐지만 다들 조금 힘든 시기가 이제 왔고 잠 오고 하지만은 조금 더 정신 차려서 이 정신 차리면 또 뭐 해야 돼? 운동하는 지구과학의 체력 4분 운동 함께 하시면은 약간 더 졸음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될 거냐면 제목이 온대저기압. 자, 저번 시간에 우리 고기압, 저기압까지 했고 이제 온대저기압, 저기압 종류 두 개로 할 건데 오늘 온대저기압을 할 건데 말 그대로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온대저기압 그냥 그대로 발생하는 위치가 어딜까? 온대지방, 온대지방. 우리나라가 있는 온대지방에서 주로 발생하는 저기압을 온대저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 자,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 하면 위치 에너지를 씁니다. 왜 위치 에너지냐?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1년을 쫙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선 하나 꺼놓고, 자, 경계선 북쪽은 아무래도 차가운 공기가 흐를 것이고,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가 흐른다고 봅시다. 자, 그냥 수평 쪽에서 얘는 차가운 거, 얘는 차가운 거, 얘는 따뜻한 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칸막이를 쏙 치워버렸지. 치우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가? 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거는 위로, 차가운 거는 아래로 이렇게 서로 위치 에너지를 가진 게 바로 온대저기압이다 이 말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파고들기 시작하겠죠. 그럼 시간이 더 지나면 요 경계점이 요렇게 어떻게 따뜻한 건 차가운 거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건 따뜻한 놈 아래로 파고들려고 하겠죠.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면 중간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양쪽에 차가운 공기들이 따뜻한 공기 아래쪽으로 파고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전선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전선은 조금 이따 할 건데 공기와 공기가 만났을 때 생기는 면을 전선면, 얘가 땅에 닿으면 전선. 그래서 차가운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전선. 그래서 이게 땅바닥에 닿으면 뭐가 만들어진다? 전선. 전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를 이제 수직적인 연증으로 한번 구조를 보면 따뜻한 공기가 있고 차가운 공기가 있잖아요. 이쪽 편에. 그럼 이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로 뭐 할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따뜻한 거하고 차가운 거 중에서 누가 빠르냐면 차가운 놈이 빠르고 따뜻한 놈이 느려요. 더우니까 나가자 천천히 가는 거지 뭐. 그래서 빨리 가는 놈 뒤에서 따뜻한 놈이 타고 올라가니까 타고 올라가는 경사가 어때? 완만해집니다. 그럼 이 완만한 경사를 타고 구름이 아주 넓게 쫙 펼쳐져 있는 요런 구름. 우린 요런 구름을 뭐라 부른다? 충은형 구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로 스물스물 타고 올라가는 요런 전선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온난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난전선이 이 저기압, 온대저기압 앞쪽에 온난전선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구름의 높이에 따라서 이 충은형에는 구름의 높이에 따라서 약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구름을 권은, 그 밑에를 권충은,
그 밑에 있는 구름을 고충은, 그 밑에 있는 구름을 난 충운이에요.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쌤이 지금 색깔을 약간 달리 했죠. 색깔을 달리한 이유가 또 있겠죠. 뭐냐? 권충원의 특징은 햇무리, 달무리가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해나 달을 바라봤을 때 애가 부에 뭐 모래 또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가려놓은 것처럼 부에 그걸 우리가 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해를 가리면 햇무리, 달에 있으면 달무리 이렇게. 그다음 여기에서 이 충운형 구름에서 다른데 비가 안 와. 근데 어디에서만 비가 오느냐 하면은 난 충운이에요. 여기에서만 비가 내립니다. 난 충운이에요. 여기서만 비가 내립니다. 자, 그럼 이 온난 전선의 특징 한번 적어볼까요? 기울기 어때요? 기울기. 되게 완만하죠. 조금 급한가? 45도 넘어가네. 기울기 완만합니다, 지금. 그 쌤 그림이 조금 급하게 그렸지만 기울기 되게 완만해요. 그 다음에 구름은 어떤 형 구름이 생긴다? 충운형. 그럼 비 내리는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에서만 내린다고? 난 충운이에요. 어디에서? 여기가 전선이잖아요. 이 땅바닥과 만난 여기가 전선, 온난 전선인데 전선 앞쪽에, 그죠? 전선 앞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비가 내리는데 넓게 퍼진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넓은 지역에 구름이 좁잖아요. 폭이 좁잖아. 그럼 어떻게 돼? 비가 별로 없겠지. 어때? 이슬비, 보슬비, 가랑비 이렇게 적게 내리는 비, 이슬비 이런 거. 좀 뒤로 한번 가볼까?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고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따뜻한 놈이 느려. 근데 뒤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빨라. 안 가? 씩 하면서 계속 밀고 들어가는 거지, 차가운 놈이. 그루브. 그럼 어떻게 돼? 따뜻한 놈이 어쩔 수 없이 차가운 공기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름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위로 쭉쭉 뻗은 이런 구름이 생겨요. 경사는 어떻게 만들어져? 아주 급하게 만든 요런. 우린 이처럼 두껍게 생겨있는 요런 구름을 뭐라 부른다? 적은형 구름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전선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뾰족하게 표시를 하고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한랭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온난전선, 한랭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비는 어디서 내리느냐? 요거밖에 안 돼. 되게 좁게, 폭이 되게 두껍지. 미친 듯이 쏟아 부어줍니다. 이런 식의 비가 내리겠죠. 있는 그림 그대로 그냥 글자 쓰면 됩니다. 어떻게? 경사 어때요? 매우 급합니다. 구름은 무슨 형 구름? 적은형. 전선이 여기 있잖아요. 전선 뒤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선 뒤에서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내려? 되게 좁은 지역에 어떤 비가 내려? 소나기. 그 뭐 소설에 소나기 뭐 이런 거 있던데 소나기 이런 거. 끝. 온대저기압 끝. 되게 간단하죠. 온대저기압이 답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기온은 어떻게 될까? 온난 전선 앞, 전선 사이, 전선 뒤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선 앞에는 기온이 어떨까? 이미 다 표시해놨어요. 차가워. 기온이 낮지. 중간에는 표시해놨어. 기온이 어떻게 돼? 높지. 한랭전선 뒤쪽은 어때? 공기가 낮지.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기온. 그 다음 기압은 어떻게 될까? 기압은 항상 저기압에 가까워질수록 기압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서 있고 여기 서 있고 여기 서 있다면 기압이 어디가 제일 낮을까? 내 머리 위에 저기압이 있을 때가 기압이 제일 낮겠지. 그래서 얘가 기압이 제일 낮아요. 상대적으로 양쪽이 기압이 조금 높은 편이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바람을 또 놓칠 수가 없는데 바람은 어떻게 불 거냐? 바람은 어떻게 불 거냐? 저기압이잖아. 그럼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면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서 불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휘앗, 휘앗, 휘앗 이런 식으로. 그럼 그대로 이거 쓰면 되지. 어디서 오고 있어 지금? 남서에서 오고 있죠. 얘는 남서가 아니라 남동에서 오고 있죠. 남동풍. 중간은 남서쪽에서 오고 있죠. 그래서 남풍이나 남서풍. 얘는 바람이 저 위에서 오고 있거든. 어디에서? 북서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서풍. 이렇게 바람이 불어집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어렵지 않죠. 따뜻한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하고 만나서 따뜻한 놈은 위로 차가운 건 아래로 오면서 위치 에너지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걸 가지고 온대 저기압이 딱 발생을 하는 거죠. 강수지역 우리가 색칠을 한번 해보면 온난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에 버슬 이슬비가 내리고 한랭전선 뒤편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쏟아붓는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네요. 이게 다입니다. 이제 온대저기압.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죽으러 가야지. 이제 죽으러 갑니다. 자, 죽으러 가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으러 가냐면 만들어졌지? 전선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차가운 공기가 조금 빠르고 따뜻한 공기가 조금 느려요. 차가운 공기가 조금 빠르고 따뜻한 게 느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온난전선이 느리고 한랭전선이 조금 더 빨라. 그럼 둘 사이의 간격이 시간이 좀 어떻게 돼가? 점점 줄어듭니다. 아까는 저만큼 벌어져 있던 것들이 요번에는 요만큼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두 개가 아예 어떻게 되냐? 합쳐져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처럼 이 합쳐진 이 전선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제 곧 끝났구나. 폐색되는구나. 폐색전선이라고 부릅니다. 폐색전선. 폐색전선은 왜 생겼어? 그렇지. 두 전선의 속도차로 인해서 생겼는데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 중에서 누가 더 빨라요? 한랭전선이 빨라서 생기는 전선, 폐색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온대저기압은 어디서 생겨? 온대지방. 온대지방에서 늘 불어주는 바람,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지? 편서풍.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에 있습니다. 나중에 대기대손을 할 때 할게요. 그럼 편서풍이 부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는 모든 일기 요소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오더냐 하면 서해에서 동으로 진행. 즉 온대저기압도 어디에서? 서해에서 동으로 진행.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왔다가 일본으로 갑니다. 왜? 편서풍지대라서. 온대저기압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모든 일기 요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봄에 지금 미세먼지, 황사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 중국에서 많이 뭔가 옵니다. 왜? 편서풍 타고 막 날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대저기압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온대저기압 안에 보면 지금 전선을 온난전선, 한랭전선, 폐색전선까지 해주고 지금 3개를 배웠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는 김에 전선 한꺼번에 다 해버리지 뭐. 전선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전선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온난전선, 한랭전선, 폐색전선, 그 다음에 하나 남았는 게 누구냐면은 정체전선 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온난과 한랭과 폐색은 온대저기압에서 이미 다 끝나버렸어. 그럼 뭐만 남았다? 정체전선만 남았습니다. 그럼 쌤이 정체전선만 한번 해볼게요.
자, 정체, 이름 말 그대로 정체하고 있네. 어디서나, 뭐, 우리 교통 같은 거 보면은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정체되노? 이런 느낌. 밀린다. 안 움직인다. 즉, 안 움직이는 전선을 정체 전선. 그래서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즉, 정체하고 있는 전선을 정체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경계선 하나 보고 위에서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 그럼 여기 전선이 생기겠지.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올라가. 여기도 전선이 생기겠지. 자, 어떤 전선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차가운 게 따뜻한 거 아래로 파고듭니다. 어떻게? 파고 들어가죠. 무슨 전선이 생겼죠? 한랭전선. 따뜻한 게 차가운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갑니다. 무슨 전선이 생기죠? 온난전선. 이게 세력이 비슷하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겠죠. 이거를 정체전선이라고 부른다고. 이거를. 그럼 이거 우리나라에다 접목을 한번 시켜볼까요? 우리나라에 여름에 물 많고 차가운 거 누가 있었죠? 오호츠크. 얘랑 여름에, 초여름에 따뜻한 건 누가 있었죠? 물 많고 따뜻한 건 누가 있었죠? 북태평양. 얘들 둘이가 서고 치러 올라갑니다. 온난전선 만들어내고, 오츠크가, 아이고. 오츠크가 한랭전선 만들어내고 해서 얘들이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거죠. 그럼 비가 오는 지역을 한번 색칠을 해볼까? 온난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에 이슬비, 한랭전선 뒤쪽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 어디? 정체전선 북쪽에만 비가 오고 있죠. 예. 그럼 여기에 어마무시한 많은 비를 쏟아붓겠죠. 우리 1년 중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올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장마라고 부르죠. 장마. 네, 장마입니다. 장마. 즉, 이 정체전선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장마전선입니다. 언제 발생하는데? 오츠크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초여름에 아직 더워지기 전에 아직 힘 있는 오츠크하고 북태평양하고 둘이가 만나서 비를 쏟아붓습니다. 뭐? 장마가 생기죠. 그러다가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이 오츠크 힘이 약해지겠죠. 그럼 북태평양 힘이 세. 그럼 얘를 장마전선 어떻게 북쪽으로 점점 위로 올리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 북태평양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죠?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마 오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자르기가 좀 어려워서 쌤이 원하던 10분 근방에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좀 길었어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온대저기압 발생, 따뜻한 거하고 차가운 거하고 서로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위치 에너지로 인해서 온대저기압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 두 전선의 속도차로 인해서 폐색되어 버린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선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정체전선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온대저기압과 관련된 이야기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시간이 길어져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업 들어서 수업을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운동하는 지구과학의 김동욱이었습니다. 운동도 하러 가세요.